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결과 반영이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바뀐 사례 회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관에서 어려워하지만 너무 중요한 사례 관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사례 관리라는 것은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에 반영해서 어르신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르신 상태의 변화 혹은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이죠. 평가에서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 2025년 요양원 평가에서는 더 강화가 됐죠. 그럼 평가 지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2025년 요양원 평가 지표 38번 사례 관리입니다.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합니다.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사례 관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공단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어르신 특성에 맞는 급여 제공이죠. 어르신의 욕구를 수용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 사례 관리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읽어볼게요. 1번 사례 관리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방법이 기록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있어야 하죠. 회의록에는 회의 일자, 수급자명, 선정 사유, 회의 내용, 가로치고 내부 참가자 전원 의견 필수, 사례 관리 계획, 내부 참가자명, 직종, 그리고 외부 참가자명, 소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인 사항이 꽤 많죠. 그러니까 회의록에 빠짐없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시 주기는 어르신 현원 30인 이상인 요양원은 분기별 1회, 어르신 현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요양원은 반기별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참가자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부 참가자는 이제 현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르신 현원 30인 이상인 요양원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어르신 현원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요양원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외부 참가자도 있네요. 우리 기관 소속이 아닌 타 장기 요양기관 직원, 협약 의료기관 의사,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1인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번 사례관리 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마찬가지로 평가 방법이 기록이기 때문에 반영하고 평가했다는 서류가 있어야겠죠. 기록을 할 때는 평가 일자, 반영 내용, 작성자명, 선정 사유의 해결 여부, 조치 계획, 가로치고 미해결 시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30일 그리고 평가입니다. 아까 사례 관리를 하는 이유를 알았잖아요. 어르신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실제 서비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영한 내용이 어르신의 욕구 혹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는지 결과 평가하라는 겁니다. 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은 2025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사례 관리 지표가 이전 평가보다 실시 횟수가 줄어든 대신 많이 디테일해졌어요. 그만큼 사례 관리 회의록을 쓸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라는 거겠죠.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기준 1번의 사례 회의 분기 및 반기 주기는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과거 평가 지표의 횟수로 확인하고 2025년부터는 이번에 바뀐 실시 주기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기준 1번의 외부 참가자 참여 및 사례 관리 계획 작성은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새롭게 추가된 외부 참가자 참여 그리고 사례 관리 계획은 2025년 1월부터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준 2번의 사례관리 반영에 관한 평가는 평가계획 공고월 다음 달에 실시한 사례관리 회의부터 확인한다. 아까 포인트라고 했던 평가에 대한 부분은 2025년 1월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그 이전 사례관리 회의록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럼 사례회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례회의 순서에 대해 설명되어 있네요. 우선 사례회의 대상 어르신을 선정하고 어르신의 욕구 혹은 문제점의 선정 사유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내부, 외부 참가자가 사례회의를 하고 어떻게 서비스에 반영할지 사례관리 계획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에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르신의 욕구 충족 혹은 문제 해결이 됐는지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 따라서 해결이 됐다면 이 사례회의 건은 종결이 나는 거고 해결이 안 됐다면 다시 사례회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례회의라는 것은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사례회의 대상자는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신체, 인지기능 상태 등의 급격한 변화로 직종별 전문가의 사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단에서 사례회의라는 거는 무엇이고 사례회의를 할 때 어르신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급여 제공자의 경험 공유 등 단순한 보고 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 눈여겨봐야 합니다. 단순히 경험을 나열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회의록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례회의 선정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드릴 건지에 대한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례관리 계획을 회의 종료 즉시 가로치고 회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등에 반영하고 급여 등에 반영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례회의 선정 사유 해결 여부를 평가한다.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며 사례 관리 결과 도출된 내용에 따라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의 작성이 어려울 경우 기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일단 사례 관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반영 일로부터 또 30일 이내에 사례회의 선정 사유가 해결됐는지 이제 평가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30일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반영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영 내용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서, 급여 제공 기록지, 상담일지, 간호일지 등 관련된 서류를 근거 자료로 첨부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급여 제공 계획서를 꼭 변경해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례 관리는 어르신의 무언가 변화가 생겼으니까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상태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 급여 제공 계획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실제 평가에서 평가관이 사례회의 결과에 대한 근거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저는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확인사항, 평가 일자, 반영 내용, 작성자명, 선정 사유의 해결 여부, 조치 계획, 미해결 시에만 작성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필수 포함 사항에 대해 짚어주고 있네요. 급여 등의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 지역사회 자원 연계 예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태소 예정 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무원과 함께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례 관리 계획, 주거 개선 신청 지자체 접수 등을 세워 실제 신청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라는 단어만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 요양원 말고 외부 자원은 모두 지역사회 자원 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사, 뭐 외부 병원, 뭐 지자체 사업, 자원봉사자 모두 지역사회 자원이니까 사례회의 선정 사유에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을 엮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구조 변경 등을 통해 일회성으로 종결되는 내용, 단순 급여 반영 등의 사례 공유 등 다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논의하는 사례 관리 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례 관리 회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단순 일회성 반영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친절하게 예시까지 알려주네요. 불인정 예시, 실금이 있는 수급자를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친구 커버를 방수 시트로 변경, 사이가 좋지 않은 생활실 수급자의 생활실 변경, 진료 후 별도의 기관 관리 계획이 없는 단순 외진 결정 등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평가 지표를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평가 Q&A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요양원의 현원이 만약에 변경됐으면 사례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업 개시월이나 현원 변경 시 다음 달부터 현원에 따른 사례회의 실시 주기를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5년 3월에 우리 요양원이 15명에서 35명으로 현원이 변경됐다면 1월에서 3월까지는 반기 수행, 4월부터는 분기 실시로 확인하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례회의 시 회의 내용에 발언자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면 사례회의에 무엇을 했음, 무엇을 하기로 함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참가자, 외부 참가자의 의견이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언자명, 발언자 내용을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외부 참가자의 경우 일정 조율 등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외부 전문가 참가가 우선이되 만약에 참여를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직종별 1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현원 30인 이상인 요양원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모두 참여해야 하고요. 현원 30인 미만인 요양원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요양보호사가 모두 참여하면 외부 참가자가 없어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평가 지표만 읽어봐도 사례회의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사례관리 회의록 예시입니다. 평가 지표의 필수 사항에 맞춰서 작성되어 있고요. 이 어르신이 사례회의로 선정된 이유는 우리 요양원을 퇴소한 어르신인데 사고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 후에 다시 입소한 어르신입니다. 과거에 이용했을 때보다 상태가 악화되어서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사유를 작성했고요. 그럼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죠. 회의 내용에는 직종별로 발언을 작성해 봤습니다. 시설장님이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관찰을 해 보니까 어르신이 병원에 오래 누워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팔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근데 어르신이 마음은 급해 가지고 자꾸 몸이 앞으로 쏠려서 낙상 위험이 너무 높아서 우리 요양팀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요양적인 측면에서 발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회복지사님이 안 그래도 따님이랑 상담했는데 걱정이 많으십니다. 재활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니까 물리치료사님이
한번 계획을 다시 해 봐야 되겠네요. 가 관절의 가용 범위가 늘어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외부 참가자인 계약 의사님이 어르신이 꾸준히 운동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낙상 위험이 높으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다가 꾸준히 재활을 해서 워커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의견을 줬습니다. 그다음 이제 간호조무사님이 어르신이 통증이 심할 수도 있으니까 "통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사회복지사님이 "그러면 계획을 일부 바꾸겠습니다. 일부는 전적 도움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설장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이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이제 사례 관리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할 거고요. 옷 갈아입기 도움, 몸 씻기 도움은 전적 도움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 휠체어를 이용한 이용 도움 추가, 그리고 물리치료는 주 3 회로 변경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획을 했으면 당연히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이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사례 회의의 참석자 명단을 작성했고요. 선명, 직종, 서명까지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외부 참가자님도 마찬가지로 성명, 소속, 서명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2025년에 새로 생긴 부분이죠. 사례 회의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급여 반영 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아까 예시로 기준으로 봤을 때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 일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평가 지표에 있는 필수 사항에 맞춰서 작성을 해 봤고요. 일단은 사례 회의에서 반영하기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합니다. 일단은 선정이 왜 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 주고, 그 해결 여부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 봤는데요. 꾸준히 물리치료 진행하고 있고 낙상 예방을 위해서 일부는 전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휠체어를 통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고 물리치료도 잘 하신다. 그래서 현행을 꾸준히 유지해서 어르신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타네요.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내에 어르신 상태를 재평가하여 재활 경과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해결 여부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급여 계획을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요양원 평가 지표 38번 사례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기관에서 어려워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변경된 부분이 많은 만큼 지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실시 주기 준수 필수 사항에 따라 사례 관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사례로 선정된 어르신의 문제 혹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기록, 즉 서류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꼭 기록을 잘 하셔서 근거 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예시는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